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게 된 배우 안세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착잡하시고 슬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전이 된 것뿐이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다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인원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 헌법 개판소 국회 다 들릴 때까지 5초간 방송 소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이 돼서 원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족이 돼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통령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광장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분뿐입니다. 자, 일단 2부 청년의 시간 첫 번째 순서는 일단 청년 여사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신의 한수 크루 이병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보수의 전수사자 이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 이 선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이 말 같아야 승복을 하든 말든가 하지. 탄핵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민을 배신했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국가가 위기사항이 아니었다.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왜 판단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범죄가 진짜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만큼 국가가 위기사항이 아니었다, 부정선거는 위기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신했다, 그래서 탄핵. 이딴 판결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논리를 좀 만들어내는 정성이라도 보여주던가. 아예 논리야 법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탄핵, 니네 개돼지들은 받아들여 이러는데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사기를 쳐야 넘어가주는 척이라도 하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 8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정영식이 아무래도 배신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조배수 의원도 비슷한 걸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비공개 요청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영식이 넘어감으로써 조한창과 김복형도 자연스럽게 같이 넘어갔다. 이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의 주범은 정영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영식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일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명백히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헌법재판관 8명 싹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 때
10강 넘어가니까 이자들이 또 장난질하잖아. 근데 이걸 또 승복하자고? 무슨 아메바입니까? 아메바? 이걸 승복하자는 사람들은 금붕어야? 똑같은 사건을 지금 또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 잡아봤자 또 탄핵이고, 헌재에서 또 장난질이고, 또 탄핵이고, 또 조기 돼서 또 탄핵.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지금? 아니, 경험에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지. 지금 이 탄핵을 승복하자는 것들은 뿌락치 않으면 개돼지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 진짜 제대로 혁명 정부 꾸려서 헌법재판관 이것들을 싹 다 깜방에 무기징역으로 쳐놔야 돼요. 정영식을 체포하라. 문영발을 체포하라. 김복형을 체포하라. 조한창을 체포하라. 자, 여러분들, 근데 어제 탄핵 선고가 나자마자 저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니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좌파랑 싸우지 말고 좌파랑 화합하자, 이런 말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걸 보고도 아직도 세이브 코리아 까면은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딴 말 떠드는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거는 당신네들은 개돼지야. 내 진짜 탄핵 종국 동안 말 참았어. 이제 세이브 코리아 위장우파 떨거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세이브 코리아에 한바가 붙은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했더니 세이브 코리아 쪽 유튜버들, 그리고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그 관리자가 조작하는 갤러리죠. 거기서 뭐라 선동했습니까? 저희가 마치 세이브 코리아 가는 사람들이 다 한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왜곡을 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무슨 또라이들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바가 세이브 코리아에 붙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진실 대 진실로 마주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가지고 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반박한 허수아비 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요청드린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인용이 되셨는데 지금 심경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판관들께서 저는 일치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은 기승전결 전부 다 이재명 때문이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어떤 정치적인 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해서 향후 기독교계 보수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뭐 오늘부터 사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판명은 됐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깨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체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뭐 세이브 코리아가 그런 목소리를 또 집중적으로 내실 또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코리아는 그 자체 집회는 오늘로서 끝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때까지 하기로 했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기각이 될 줄로 알고 감사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이미 인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세이브 코리아 오늘 취소돼서 넘어온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를 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한번 보세요. 맨날 갈라치기 하지 마라, 분탁치지 마라, 이딴 소리 집어치우고 들어봐 얘기를. 누구 말이 맞았는데? 결국 또 신의 한 수가 옳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틀린 말 한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누굽니까? 정가은 목사님과 신혜한수 TV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 분탕 치지 마라, 윤한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구독자 폭락하고 조회수 폭락해서 회사 망하고 저랑 우동근 기자님 회사 나가고. 근데 누구 말이 옳았어? 우리 말이 옳았잖아.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달아? 개돼지들은 깨어나라! 개돼지들은 깨어나라! 소년보 이 사기꾼은 애초에 우파였던 적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자가 세이브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과문의 김대중 동상을 세우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갈라치지 말해. 에라이 개돼지들아, 보수가 멍청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보수 개돼지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소년보가 한동훈 까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 그러겠어요? 한동훈 쪽에 한파가 세이브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이 인간은 한동훈이 보수 유일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지지하고도 남을 인간인 겁니다. 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이요. 다음 영상 두 번째. 이념과 경제 성향과 모든 걸 따라서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고, 자, 방금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이념과 경제 성향과 모든 걸 따라서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고.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좌파 우파 나눠서 그만 싸웁시다. 헌재가 선고 나왔으니까 이념을 떠나서 우리 좌파 우파 그만 싸우고 다 하나로 화합하자. 다 하나의 국민으로 화합하자. 좌파랑 화합하자.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이게? 이게 보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말이에요? 탄핵 선고가 나오니까 한동훈이랑 화합하자도 아니고 아예 좌파랑 화합하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 정도면 그 조기 대선파를 넘어서 그냥 좌파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이 좌파랑 화합을 할 때? 이 자식아? 무엇보다도 자, 멈춰주세요. 좌파랑 화합을 하자. 그 말도 안 되는 헌재 사기 탄핵이 일어난 직후에 하는 메시지가, 아, 우리 승복하고 이제 좌파랑 화합하자. 좌파랑 화합을 할 때다. 이념으로 우리 갈등하지 말고 좌파랑 다 같이 화합하자. 동의하십니까? 지금이 화합의 시대예요? 이자는 이거 우파에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야. 이자는 애초에 우파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인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집회 그만한대. 참나 진짜. 이런 사기꾼들의 여러분들 세이브 코리아 가신 분들이 여태까지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판단력이 없으면은 판단을 하지 말고 과문 그리고 신의 한 수가 가져간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가은 목사님과 신혜신 대표님이 30몇 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밑바닥 버러지들이 갓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보수 리더인 것 마냥 설쳐대는데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전한길 어제 탄핵 선고 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탄핵 승복하겠다. 보수 단일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한동훈이 단일 후보가 되면 한동훈 지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전한길은 진작부터 한동훈을 용서해야 된다. 한동훈 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 했다가 욕 바가지를 먹으니까 아우 취소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또 한 번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바로 세이브 코리아 위장 우파들의 실체예요. 이번 탄핵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한동훈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좌파를 때려잡으려면은 보수 내에 있는 이 암덩어리 위장업파 쓰레기들부터 쓸어버려야 돼요. 자,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사기 탄핵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기 탄핵 원천무효! 사기 탄핵 원천무효! 하여튼 이 셉셉이들 들어온 다음에 맨날 보수가 분열되고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꼴을 당하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가던 다른 길로 갑시다. 과물을 중심으로 모두 우파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주 기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앞에 자리 좀 비었으니까요.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자리 조금씩 채워주세요. 네. 자, 우리 또 다음 또 청년연사 모셔볼 건데요. 이분은 또 한동대학교 대학생입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사학번 정감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살다 온 선교사 자녀입니다. 타지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다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제 사랑하는 모국에서 대학 좀 다녀보자고 구르고 굴러서 왔더니 또 저희 부모님은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좀 전해보자고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드디어 한국을 들어왔는데 나라가 이적이 되었습니다. 참담하게 되지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적은 치밀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파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제가 봐도 보수는 안 되겠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그들인데 우리 보수는 페어플레이 하느라 뜯기고 뜯겼습니다. 변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화합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스탠스가 양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불의와 화합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불의와 화합을 하라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탄핵 장면을 파면 장면을 생중계 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던 전라도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돌아올 건지 정녕 알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들에게도 전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저희 2030은 깨어났습니다. 미래가 어디입니까? 나라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젊은이들 2030 세대가 이끌어갑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개몽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몽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바뀌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기 탄핵!
네, 우리 학생분에게 뜨거운 박수 주세요. 저도 어제 좀 많이 오늘 아침에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 여러분 찌제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경제 외교 다 엉망됐다. 일하지 않아도 놔두는 사회에 올 것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제 선거가 나오고 나서 제 주변도 그렇고 그 탄핵 찬성했던 인간들이 환호를 지르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배급이나 처먹으라 그래요.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사기 탄핵. 네, 자 다음 또 연설자분, 우리 분탕탕탕 TV의 분탕탕탕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연설을 하라고 얘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제 너무 천담한 일 같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을 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그래도 빡세게 구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불법 탄핵! 완전 무효! 불법 탄핵! 완전 무효! 여러분, 저는 소년보 목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보 목사님, 솔직히 목사라는 이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정말 소년보 목사님 얘기를 시작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파 아니었잖아요. 우리랑 메시지가 탄핵 반대만 같았고 나머지는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강 목사님이 같이 가자, 함께 하자라고 꾸준히 얘기했는데 어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2시간 만에 말을 바꿔서 인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싸우지 마 춘들한테 아주 분노를 했었어요. 싸우지 마세요, 이 말만 들으면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춘들한테 화가 나냐? 평화충들, 통합충들, 화합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하신 겁니다. 그 외일은 다 악한 거죠. 선거 아니 화합할 수 있습니까? 화합하자, 이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국가대학과 싸우고 있는데 평화롭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우리 평화롭게 싸웁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열렬히 강렬히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불법 탄핵! 원천 무효! 우리 세이브 코리아 수장 소년보 목사 얘기를 했으니까 전환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환길이 자기 제자를 보디가드로 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제가 나름 아이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애를 나를 보호하라고 보디가드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이도 길러보시고 혼자도 길러보셨겠지만 우리 눈에 그 아이들 계속 7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린,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나를 보호한다고 제자로 세우냐? 선생 자격도 없는 전환기는 물러가라! 그리고 지가 뭔데 대선 준비를 한다고 합니까? 네가 뭔데? 그렇지, 전환기, 네가 뭔데? 우리 앞에 계시는 저기 크게 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랑 저의 마음을 많이 동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전환기 이름도 가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네, 우리 분탕탕탕 TV님께 큰 박수 주세요. 네, 오랜만에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신의 한수 이선범 기자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모셔주세요. 네, 저에게 박수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치기 위한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조금만, 딱 한 번만 이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이 소년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일부러 호칭을 붙였어요. 목사. 저도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어떤 승복과 앞에 그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곳은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에 가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왔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묻고자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소년부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의도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근데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예배를 취소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앉아있을 겁니다. 예배는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상황 좋을 때, 나 괜찮을 때, 감사할 거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목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는 비판이 절대 비난이 아님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로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슬퍼해라. 충분히 눈물을 흘려라.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할 뻔한다. 그러니 울어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플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정말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 그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만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지난 수개월 모진 날씨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자리를 지키며 헌재 앞을, 관저 앞을 지키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울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것들이 있더군요. 어떻게 바로 탄핵 선고가 나온 어제조차도 슬퍼하지 않고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개자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슬퍼하지도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것들은 애초에 대통령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말하는 것들은 대통령의 결과 따위는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다음 플랜을 생각했던 것들만이 지금의 조기 대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장례를 치르기 당일, 장례를 치르는 그 당일에 재혼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남편은 누구냐 묻고 있는 어이없는 꼬라지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특권이 슬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딴 마음을 품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놈의 그 조기 대선, 그놈의 그 조기 대선, 우리가 지금 중요할 때입니까? 조기 대선을 넘어가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은 100번 치르고 1000번 치르고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죽인 저 반국가 세력들, 저 헌법재판관들, 저 부정투표자들 다 잡아채우는 게 우선순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조기 대선 그저 내가 지금 나타나면 될까? 지금 내가 언급하면, 내가 지금 캠프 깔이면 윤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되겠지?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을 움직일까? 알량한 표심만 생각하는 저 잡것들부터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슬퍼할 건 슬퍼하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파가 가지는 이념이 그런 거 아니냐? 논리적이고 냉철한 거 아니었냐? 말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된 당일조차도 슬퍼하지 못하는데 그걸 보고 비이성적이다, 그걸 가지고 감성적이다 말한다면 나도 그런 우파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우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념적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이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단 말입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밖에 이 바닥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 현실에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까먹었을 때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까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할 때 사람은 비참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제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통한 수많은 애국자들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이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가져야 할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고비를 같이 넘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편하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쉬운 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곳 광화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연사이죠. 우리 이선범 기자님께 큰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잠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아자동차 차키 잃어버리신 분, 네, 기아자동차 차키 잃어버리신 분, 네, 앞에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차키 잃어버리신 분, 네, 앞쪽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앞에 빈자리 많거든요. 중간중간에도. 그러니까 빈자리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빈자리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옆에 사이드에 계신 분들, 거리에 계신 분들 지금 빈자리 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배신자는 안 됩니다. 배신자는 안 됩니다. 어제 부르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보 부르는 자들이야말로 배신자고, 이사들부터 처단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까? 무명의 청년 이강산 후보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2%를 득표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구로구라는 지역 특성상 야권 성향이 강한 곳인데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했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반성해야 하느냐? 우리의 1000만혁명이 유권자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한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의 한자리에 모이고 다 같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마치 집토끼라도 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나으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자들도 우리는 표를 바뀌어놓은 것처럼 지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신자는 안 됩니다. 배신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당성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곳 광화문에서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화문에서 싸우자. 이기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석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또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 자, 음악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날씨 많이 춥죠? 근데 저희 어제 마음 어땠습니까? 거의 뭐 시베리아였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대통령님 탄핵 기각됐다고 걔네가 뭐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어차피 계속 싸울 거였습니다! 지치면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2030 많이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나와서 싸워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큰 뜨거운 박수 주세요. 이제 곧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단 마지막 순서 전에 저도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지금 광화문 집회를 방송으로 보실 우리 청년분들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20 청년분들, 우리 지난 한겨울 내내 그 엄동설안의 탄핵 기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현실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부정선거 못 밝히면은 조기 대선 100%, 200% 매번 질 겁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깨부시려면은 탄핵 무효 시키려면 뭐가 남았습니까? 국민정권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애국가수 JK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광 준비됐습니까? 광화문! 자 일어나! Let's go! 어둠 속을 똑바로 쳐다볼 때 그제야 걸을 힘을 새겨 하나 둘 이제는 나를 증명해야 하지 시간은 비처럼 날 쫓아오거든 헐룩진 방울이 내 머릿속을 채워 빈 주먹을 더 빡치게 오직 내가 내 자리 내 자신을 키워 이제는 전과 달라 가져와다 take it 전부 다 쓸어 담아 break it 세상에 나를 파라디사 생각이 가는 대로 make it I will take it 어릴 적 소녀는 다 사라졌지 이제는 사는 법을 배워 하나 둘 날 담을 그릇이 더 필요하네 욕심과 야망은 더 쌓여가거든 헐룩진 밤들로 내 가슴만을 채워 날 흘려보지 못하게 오직 내가 내 자리 내 자신을 키워 숙였던 시간만큼 가져와다 take it 전부 다 쓸어 담아 break it yeah. 세상에 나를 파라디사 생각이 가는 대로 make it I will take it yeah. 모든 것을 봐 내가 날 만드는 대로 꽃피는 날로만 I will make it I will take it yeah. 어떤 이유로든 주저앉아 있지마 세상은 움직이는 자들의 것이니까 다 갈아치워 난 그저 묵묵히 갈고 여러분 오늘은 노래는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스스로 각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진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완벽히 그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이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 국민만이 살 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솔직히 조금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가 가장 큰 결기를 보여줘야 될 그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세가 유리할 때는 항상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항상 나아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열세일 때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지쳐서 이 의자를 다 비워놓고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